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미북 회담 실패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삶이 좋아지려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안 북한 주민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폭동, 소요, 혹시 구테타까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효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심각한 소식입니다. 사실은. 네네. 예, 이 북한 주민들은 이번 미북 회담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네. 북한 경제가 좀 나아지고 말이죠. 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동안 뭐 계속 뭐 네. 북한이 못 사는 건 미국 때문이다, 미국 제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갈 때 이제 우리 미국과 만나서 담판 지을 거야라고 네. 갔는데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다 보니까 이 소식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하노이 정상회담 후에 정말 그 김정은의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이제 오늘 새벽 3시에 그 평양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 표정이나 얼굴에서 정말 아마 무거운 그 고뇌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얼굴을 보면 뭐 눈, 또 표정이나 다 보면은 그 심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마 김정은의 머리가 아마 태어난 이래 가장 복잡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 실패에 대한 그 후폭풍 정말 놀랍게 어떻게 벌어질 양상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그 김정은은 최고의 존엄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신처럼 그 성격화가 된 김정은의 지금 흠집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아주 큰 흠집이 났기 때문에 이런 김정은의 그 존엄에 대한 훼손에 대한 어떤 복원 노력이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제 북한 그 권력들 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민 통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입막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북한에는 이제 지역 보위부가 있습니다. 지역 보위부 밑에 인민통신원. 그냥 각 주민들의 이제 동향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인민통신원들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입막음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될까? 특히 이제 그 북한하고 그 중국의 그 접경 지역에 밀수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뭐 알게 모르게 다 소식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주민 통제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 대북 제재 고삐를 계속 더 조일 것 같습니다. 나사를 더 조일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에서 알듯이 이번에 비핵화 제대로 안 하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 이제 이런 각오로 갔잖아요. 예, 그리고 김정은은 뭔가 굉장히 그 속도감, 이거 뭐 단 1분이라도 새롭다, 1시간이 새롭다라는 그나마 긴박감, 강박관념 가졌는데 트럼프 거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트럼프가 하나 전략적으로 이게 북한의 어떤 권력의 붕괴를 유도하는 그런 작은 또 하나의 그 지략이 또 숨어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예,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걸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동요하고 있다. 빠르게 소식이 전달되면서 이거 뭐냐? 계속 제재받아야 되느냐? 이러다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는다. 뭔가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또 미국의 전략이 먹혔다. 그렇죠. 빅딜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하게 이루어낸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 근데 이 빅딜 카드가 안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들이었죠. 결국은 북한을 떠보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작전이 통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노딜이 되는 거고. 김정은은 더 어려워지는 건데. 태영공사가 또 한마디 하셨다면서요? 네, 태영공사가 이제 어제죠. 3월 4일 이제 한국 그 프레스센터에서 그 남시욱 그 이사장이 하는 그 화정평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대로 제가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호 그 전 주연 북한 대사관 공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지도자로서 모든 게 가능하다고 폼을 잡고 나섰는데 크게 위상이 흔들렸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맥락은 옛날에 그 쿠바 미사일 사태 후르시초프가 그 케네디 대통령하고 협상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2년 뒤에 실각을 했다. 그래서 김정은의 지금 현재 뭐 공고하다 하지만은 그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됐고요. 지도자 위상의 체제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북한이 이 같은 특성을 파악하고 미국의 의도적으로 하노이 결렬을 유도했다면 상당한 지략을
썼다. 이렇게 해서 태영호가 이걸 지적합니다. 네, 미국이 이런 걸 알고 그렇죠. 유도를 했다면 대단한 거다, 미국이. 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태영공사는 또 아마 이제 북한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김영철이 이제 주도도 했지 않습니까? 예.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탑다운 방식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영철은 지고 이제 이용호 부상이 다시 이렇게 부상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북한에서도 그 비핵화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과거에 이제 영변 핵시설 이거 하나 갖고 딜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 말고도 무슨 그 자강도 희천시에도 있고요. 예, 예. 또 평양의 강선 지역. 예. 그래서 많은 그 뭐 핵무기 시설도 있고요. 예.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이 뭐 수천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트럼프가 알고 어떻게 그걸 비핵화를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그 김정은이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 없이는 아마 더 이상 진전이 없고 3차 미북 정상회담 저는 멀고 먼 꿈의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문재인 대통령만 지금 상당히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뭐 어제도 금강산관광, 개성광 얘기. 그럼요. 예, 예. 어제도 NSC에게 주재해서 말씀하고 또 뭐 이도훈 한반도 그 대사를 또 뭐 미국에 보내고 뭐 한미 정상회담 또 다른 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구상을 좀 앞서가는데 정말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내치에 예.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김정은 아마 이번에 7,600km죠. 예. 예, 아마 이제 그 집권한 이후 열흘 동안 그 밖을 비웠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미뤘던 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가장 염려스러운 게 숙청. 아하. 피해 숙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이 무고한 그 김정은의 어쩌면 김정은이가 최고 판단을 해서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 책임을 전가를 해서 그 나무 밑에 있는 권력자들한테 어떤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일을 좀 막아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일단 뭐 지금 미북 협상 라인들은 상당히 좀 긴장을 할 건데 뭐 피해 숙청, 뭐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이제 공포의 정치 속에 몰아넣고 그렇죠. 통제하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가 보이는 게 뻔한데 말이죠. 네.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도 속을까라는 거죠. 지금 네. 뭐 굉장한 대북 제재로 인해서 또 고난의 행군이 다가온다. 그렇죠. 예,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 명이 아사했는데 네. 그런 시절이 다가온다.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바에는 싸우고나 죽자. 뭐 이러한 좀 예. 주민들의 그 소문도 흉흉하게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네. 회담 결렬이라는 게 북한에 미칠 파장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네.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이 동요가. 자, 이게 대한민국 통일로 이어지는 그런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정부가 또 돈 주고 또 이렇게 네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네네. 자, 저는 그 우리 대북 관계에서는 좀 이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네. 너무나 감성적으로 나가잖아요. 예, 이게 뭐 이제 원래 좌파들은 뭐 민족끼리라는 그런 감성을 내세워서 이 정부가 계속 끌어가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 위치를 살얼음판을 가고 있는 문재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살얼음판에서 그냥 쓰면은 물속에 빠져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뛰어 달려가서 앞으로 나아가만이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논리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외교 관계라든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사실은 뭐 작년도에도 김정은을 3번 만났잖아요. 이게 국제 어떤 뭐 관계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좀 국민들의 좀 동의도 구하고 또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대통령 일방 통치 행위라는 이유로 해서 일방 통해라는 그 대북 관계 이거 빨리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북한의 이제 민심도 많이 우려되지만 동요도 우려되지만 또 대한민국의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이 필승해야지만이 네. 뭔가 좀 대책을 세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한반도가 급속하게 말이죠.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네. 북한이 동요하고 주민들이 폭동 소요를 할 수 있는 상황 또 그런 과정에서 김정은이 내부 단속을 위해서 도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그 점이 가장 위험한 지적이신데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한미 연합훈련, 키 리졸브 훈련 연습, 또 독수훈련 이런 것들을 다 종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미하고 더 이렇게 연계돼 훈련할 것도 없고 또 뭐 아시겠지만 군사분 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5km 내 사격 훈련도 안 하고 예. 군인들 다 이렇게 무장도 해제해버려서 만약에
북한에서 도발하게 된다면 이거 우리의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연합 태세도 더욱더 이제 구멍이 뚫렸고 우리 눈과 귀를 다 닫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 이성을 찾고 제대로 국정 운영해 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예,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강요식 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수 옆에 달려있거든요. 강요식 TV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북한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내부의 폭동을 막고자 뭔가 대대적인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죽기 살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안보 현실이 어떻습니까? 강효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준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북한의 붕괴 상황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도 함께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이죠. 내년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